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본조 목수집의 2층 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진다느니 말씀하시기에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심이었나 보네. 통 오질 않았으니 말이야. 참 까다로운 인연이구먼.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준대도 안 될까? 안 돼. 그러고 나서 여자도 곁에 누웠고 새벽녘 여자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삶에 완전히 지쳐 있었던 모양이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예의 그 운동, 여자, 학업 등을 생각하니 도저히 더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녀의 제안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으로서의 죽자는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장난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 우리 둘은 아사쿠사의 로쿠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찻집에 들어가 우유를 마셨습니다. 당신이 계산해 둬요. 나는 일어나 소매 안에서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리동전이 딱 3개, 수치심보다 처참한 기분이 나를 덮쳤습니다. 즉시 뇌리에 떠오른 것은 선유관 내 방의 풍경이었습니다. 교복과 이불만 남겨져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당포에 잡힐 만한 물건 하나 없는 황량한 방, 그 외에는 지금 입고 걷는 무늬 있는 기모노와 망토뿐.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자 여자도 일어나 내 지갑을 들여다보더니 어머, 고작 그것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악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또한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였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것뿐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구리동전 3개는 애당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절에 나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부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 원해서 죽겠노라고 실감으로서 결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마쿠라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는 가게 친구한테 빌린 거니까 라고 말하며 띠를 풀어개어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나도 망토를 벗어 같은 곳에 두고 함께 입수했습니다.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에도 어느 정도 이른바 뉴스 가치가 있었던 탓인지 신문에도 꽤 큰 사건으로 다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해변의 병원에 수용되었고 고향에서 친척 한 명이 달려와 이런저런 뒷수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이 격분하고 있으니 이번 일로 생가와 의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보다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 훌쩍훌쩍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그 가난뱅이 냄새 나던 스네코만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숙집 딸로부터 단가를 50수나 늘어놓은 긴 편지가 왔습니다. 살아가다오라는 이상한 말로 시작하는 단가만 50수였습니다. 또한 내 병실에는 간호사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놀러오곤 했는데 내 손을 꽉 쥐고 나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내 왼쪽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그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형편 좋게 작용했습니다. 이윽고 나는 자살 방조죄라는 죄명으로 병원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지만 경찰에서는 나를 환자 취급해주며 특별히 보호실에 수용했습니다. 심야의 보호실 옆 숙직실에서 불침번을 서던 늙은 순경이 사이의 문을 슬그머니 열더니 어이 하고 나를 불렀습니다. 추울 개야. 이리 와서 불 좀 쬐게. 나는 일부러 기운 없는 척 숙직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화로를 쬐었습니다. 역시 죽은 여자가 그립겠지? 네, 불어 꺼져가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역시 인정이라는 거지. 그는 점점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게 어디였나? 거의 재판관이라도 된 양 거창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가을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수사 책임자라도 되는 양 가장하여 나로부터 외설적인 회보담을 끌어낼 속셈인 듯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뿜어나오고 싶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순경의 비공식적인 신문에는 일절 대답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가을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나 고분고분하게 그 순경이야말로 수사 책임자이며 형벌의 경중도 그의 처분 하나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듯한 소유의 성의를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음란한 호기심을 적당히 만족시킬 정도의 적당한 진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알겠군. 무엇이든 정직하게 대답하면 우리 쪽에서도 사정을 봐주는 법이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신들린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단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 열연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나는 서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신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서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어허, 미나미로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잘생기게 낳아준 내 어미가 잘못한 거지. 살색이 거무스름하고 대학 졸업자 같은 느낌의 아직 젊은 서장이었습니다. 대뜸 그런 말을 듣자 나는 내 얼굴 반쪽에 커다란 붉은 점이라도 있는 듯한 추한 불구자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